자, 지난 시간 저 7시 제가 방송 끝 말미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죠? 자, 오늘 방송은 뭐 저녁 밤 12시에, 12시 30분에 녹화 방송, 재방송으로 재시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여기서 이제 방송을 끝나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KTX 기차 타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요. 소파에 앉아서 이제 12시 반에 이제 TV를 이대를 딱 틀었더니요. 어디서 많이 본 친구가 이제 내 방송하기 전에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저더라고요. 이미 저번 수요일 날 저녁 밤에는요. 12시 반이 아니라 12시였더라고요. 그래서 편성표 또 확인해 보니까요. 12시였습니다. 죄송하고요. 어쨌든 저 편성표는 그때그때 또 따라서요. 다르게 편성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잘 보고 예, 방송 또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2시부터 틀어놓고 계시면 되겠죠. 뭐 그렇죠? 예. 저도 제가 한 방송을요. 예,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일찍 서둘러서 예, 방송 보도록 해요. 자, 어쨌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저 병원 가면요. 감기 환자분들, 특히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요. 기상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자가 있죠. 이 두 친구가 같은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뭐냐면 내일을 몰라요. 그죠? 기상학자도 내일 날씨 모르고요. 그리고 경제학자도요.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측만 할 뿐이죠. 그런데 또 기상학자하고 경제학자하고요.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죠. 경제학자는 지금 현재도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나가 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자, 기상학자는 다르죠. 지금 밖에 눈 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아는 거죠. 아, 눈 옵니다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죠? 다른 점과 다른 점, 다른 점과 같은 점.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제가 오늘로서 이제 6회인데요.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뭐, 일단 계획하는 거는 좀 한 10회에서 12회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시장 시황 뭐 상황에 따라서 제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뭐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그래요. 많이 저를 기다리시고 이 시간을 또 많이 뭐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준비는 한 10회에서 11회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하여튼 뭐 더 부지런히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디자인하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요. 뭐 인터벌 없이요. 바로 이제 화면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화면 넘어가면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바로 LG 이노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수렴과 확장이라는 거, 수렴과 확장이라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과연 몇 명일까요? 통계가 이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뭐 어떨 때는 뭐 500만 명이다. 뭐 어떨 때는 뭐 최근에 또 뉴스 보니까 뭐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는데, 주식은요, 무슨 어떤 카지노와 같아서 돈을 잃고 나가더라도요, 뭐 강원랜드 가보셨습니까? 항상 북적북적하죠. 주식시장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돈 잃고 나간 사람은 나간 거고요. 또 새로운 또 인구가 또 유입이 됩니다. 주식 인구가. 그래서 들어와서 또 잃고 나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주식은요, 한마디로 딱 잘라 이야기하면 10개 가진 자가 하나 가진 자를 뺏는 것이 바로 이 시장이고 또 불공평한 시장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기관과 외인들은요. 돈을 잃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죠. 그거는 이제 정확한 정보겠고요. 그리고 또 돈이 많아요. 그 친구들은.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요.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돈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요. 무슨 로또로 생각하시니까 로또가 아니거든요. 뭐 사자마자 주가가 내일 막 상한가로 날아가고 20%, 30%씩 날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꼭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보면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방송하는 거 보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라는 게 보면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데 막 200%, 300% 짧은 기간에 물론 추천한 종목 중에서 한 40개 중에 한두 개는 그렇게 날아갈 수 있지만 모든 종목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을 실제적으로 올리는 친구들이 이제 그 차티스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포라고 그러는데 주포들은 아니고요. 주포란 말은
어떤 작전 세력에서 전체적인 총괄 책임을 맡고 좀 리더하는 진두지휘하는 어떤 리더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주포라고 그래요. 건달 조직으로 따지면 이제 넘버원 두목이 되겠죠. 보스가 되겠죠. 그죠? 그런 친구들이 어떤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미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기본적 분석에 이제 그 장부를 보시고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주주현황 보면요. 2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요. 거의 이제 그 통으로요. 대개 이제 회사를 때 팔아 넘깁니다. 이제 팔아 넘겨서 그걸 이제 대개 이제 사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조직이 구성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회사와 이미 상장된 그 어떤 주식수하고는 별개로 그 차트는 별개로 주가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심 참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번 2017년도 또 어떤 또 상황이 좀 뭐 좋지 않았잖아요. 그죠? 2017년도 이제 또 한 달 남았습니다만 오늘 12월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다사다난했고 자, 그렇죠. 이게 나라냐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추운 날씨에 촛불 들고 나와서 정권을 바꾼 참 전 세계적으로 참 있을 수 없는 하여튼 아주 놀라운 우리가 일이 201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좀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 좀 만드실 거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을 했던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첫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첫 국무회의 때 개인 투자자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피해를 입히는 그들,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을 발본 원색에서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돈들은 다 빼앗아서 국고로 환수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사기 아닙니까? 그죠? 사기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어떤 A가 금전 B라는 친구한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거죠. 그렇죠? 속여서. 그걸 이제 사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 피해를 입은 그 친구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지. 그 국고로 환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집에 밤에 새벽 2시에 도둑이 들어서, 폐물 같은 걸 다 훔쳐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범인을 잡았는데, 그 이제 폐물을 이제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그걸 왜 국고로 환수시킵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주포라는 자들이 과연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게 지금 생방송이고 또 TV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아실 겁니다. 그죠? 아실 겁니다. 그분들, 여의도에 계신 우리 300인 분들도, 그런 이미 다 끝난 종목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종목들은 또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팔려나가서 결국에는 또 개인 투자자들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는 그동안 꾸준하게 보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또 이어서 또 강의 드리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꼼꼼하게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해 가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아주 최첨단의 어떤 정확한 정보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이상한 정보 듣고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요. 큰일 난다는 것만 꼭 아십시오. 본전 때문이죠. 그죠? 본전 때문에 본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엔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솥단지 다 팔아야 주식시장은 끝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위험한 시장이다. 저는 이 시간 12월 2017년 첫째 주 수요일 날 방송을 드립니다만 주식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셔야 됩니다. 꼭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LG노텍 여긴 지금 종가 삼각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종가 삼각 돼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성심 라인이라고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게 뭐냐면 41선입니다. 41선. 전에 제가 세팅해 드린 건데요. 이거는 종가 삼각 이동평균선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요. 파란색 선은 성심 라인이라는 건데요. 이게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3년에 한 번, 이렇게 어떠한 지점에서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이미 주가가 여기로부터 7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날아가는 과정. 즉, 이 바닥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 성심 라인이 이렇게 딱 가져다. 근데 이 부분을
여기다 제가 지금 확대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뭐 다른 화면이 아니라 이 부분 양봉 3개 두 번째 캔들의 중심을 딱 2분의 1 지점이죠. 그죠? 2분의 1 지점에 딱 정확하게 그 자리를 꽂는 그 지점. 이게 자주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이제 그런 그 TV 방송에서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TV 방송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요. 필리핀으로 많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예,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지명수배 내린 친구들이 한 600~700명이 된대요. 그래서, 미국판 코네오. 그래서 이번에는 한 60여 명을 잡아가지고, 죄수 수송 비행기, 예, 처음으로 띄워서 한국으로 아마 송환하는 모양이죠. 그죠? 필리핀에서. 자, 그걸 보면서 내가 오늘은 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1시간을 재미있게 강의해야 되겠다. 제가 굳게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냐면요. 큰형님이 되는 거예요. 큰형님. 큰형님이 사고 친 거는 이제 전에 사고 친 거죠. 이전에 바닥에서 잡아서요. 고점 만들어 놓고 크게 수익 나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도망가서 오빠 나이샷하고 실컷 먹고 놀고 하다가 자 이제 돈 떨어지고 이제 이쯤 돼서 또 다시 한번 슬슬 시작해 볼까라고 해서 다시 이제 바닥쯤에 다시 슬그머니 쓱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큰형님 성심 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돼요. 내가 성심 라인 그다음에 G7, K7 이러니까요. 그게 좀 알듯 말듯 하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이델리 온에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하는데 거기 이제 들어오신 분이 처음에는 성 소장님 이런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그죠? 예, 보조 지표를 넣고 강의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걸 또 자꾸 듣고 하다 보면은 야 조금씩 이해가 간다. 이해가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40선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40이라고 이제 하나를 놓은 거는 실제적으로 40이 아니라 40에 이거 혹시 뚜껑 빠질지 몰라요. 40에 65에 그다음에 108에 그리고 200선 이렇게 삼각 이평선을 제가 세팅을 해드렸는데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40선이 되고요. 좀 장기적으로 가는 이제 종목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여기서 지금 저 첫째점이 이제 7만 원대인데 여기 이제 14만 원이니까 이 지점 말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300%도 갈 수 있고 400%도 갈 수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럴 때는 종가 삼각 이평선 자체가요. 좀 다르니까 우선은 제일 기준이 되는 거는 40선이라는 거 아시고 일단 이 부분을 일단은 체크를 빼시고 40선 하나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끝 마무리에 어떻게 강의를 드렸냐면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매수를 했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는 어디서 할 것이냐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어떤 화면을 보여드리냐면 바로 이 화면을 보여드렸죠. 자, 이쪽에서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수식을 이렇게 갖다 놨죠. 이게 지금 이쪽에 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라인은 뭐냐면요. 제가 음봉의 라인이다. 음봉 라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음봉 라인. 음봉 라인이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죠? 주가가 떨어지면서 음봉이 나올 수 있죠. 음봉이 이제 몇 개냐면 첫 번째 1개, 그리고 또 2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3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4개, 그리고 이제 5개가 이제 맥심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음봉이 자, 직전 고점에서 이제 음봉이 발생하는데 이 하나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색깔을 파란색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죠? 파란색이고, 그리고 이거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검정색이고, 이것은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엄마라고 이제 엄마죠. 세 번째는 이제 엄마인데 엄마는 이제 무슨 색이냐면요. 이제 빨간색 원피스를 자주 입으시니까 빨간색이라고 그랬고요. 이제 엄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잘 볼게요. 네 번째는 자 이제 제가 이제 녹색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누구냐면 이제 할머니 잘 보세요. 할머니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이제 고동색이니까 뭐 진한 빨간색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색을 이제 비슷하게 찾으시면 되겠죠. 이거는 내가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데 자, 목표 주가는요. 이 라인을 봤어요. 자, 이 라인 1, 이 라인 2, 이 라인 3, 이 라인 4에 지금 기준 맞춰서 이 라인 5 나왔고 이 라인 3
거기 1차 목표가 그 이 라인 안에 최종 목표점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거의 100이면 100. 다 지금 채널 돌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라인이 색을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자, 첫 번째 이제 아버지를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은 아버지는 그렇죠.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작업복, 즉 블루 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블루 컬러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복 색깔이다. 그래서 여기서 돈 버시는 분은 아버지라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아들과 엄마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어디 있냐면 집에 계시다라고 얘기했더니 가끔 이제 방송 보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돈 벌고 아들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엄마는 식당에서요 설거지하고 엄마는 저 휴지 주스로 저거 아이고 이러죠. 박스 주스로 다니고 뭐 이러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이제 가정으로 볼 때는 좀 이렇죠. 그러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사실 이제 바뀔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자, 여기서 돈 버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의 기준은요. 1라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바로 5개, 음봉이 5개의 5라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동색은 할아버지니까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다음에는 할머니가 기준이 될 거고요. 할머니가 안 계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엄마가 아니면요. 아들인데 아들은 기준은 잡지 않습니다. 이건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내용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무슨 차트냐면 바로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잘 보실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식은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이 라인도 이제 1부터 5라인까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기준이 되는 LG 이노텍의 목표가를 잡을 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무슨 라인? 1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죠. 직전 고점 부분에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직전의 화면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면은 이게 언제냐면요. 이게 2016년 11월입니다. 11월. 이게 11월. 아시겠어요? 11월 달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좀 쓸게요. 16년 11월이 되겠죠. 그죠? 16년 11월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16년 11월에 여기서 다 이제 만났던 위치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보셨던 월봉으로 들어가면 자, 그러면 16년 11월은 어디냐면요. 이거 17년이니까 그죠? 17년이니까 바로 이 자리죠. 그죠? 퉁퉁퉁. 그렇죠? 다시 한번 뒤로 갔다가 나와 뾰로롱 퉁퉁 여기가 16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6년 11월 이 자리에 아까 보셨듯이 자, 성심 라인 만나고 77 그 자리에 성심 라인 만나고 뭔 선인지 가운데 2분의 1 지점 통과하고 뒤뚱지 77 이평선 그리고 뭐 G7이 만나고 K7이 만나고 포크가 만나고 험터가 만나고 어느 한 지점에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식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에 만들어져 있는 전 세계 모든 이평선을 다 보더라도요. 그런 이평선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가가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역배열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리고 또 이평선이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런 이평선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런 이평선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는 역배열이라고 그래요. 역배열.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정배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정배열.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가격 조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이 부분, 그죠? 옆으로 횡보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간 조정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사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서점에서 책 사지 마시고요. 그렇죠? 자, 역배열이라는 건 반대죠. 얘가 예를 들어서 5일선이고 21선이고 60일선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5일선이고 20일이고 60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배열과 정배열 만나기 이제 돌아서는 이 자리에 예를 들어 수렴 구간 그러니까 이평이 모아졌다가 다시 정배열로 펼쳐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캔들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이동평균선이 있다라고 그러면 난리 나겠죠? 개인 투자자들 돈 다 벌겠죠? 그죠? 그러면 시장은 다 뭉그러지는 거죠. 되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이야기하는 이평선은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평선을 직각으로 직선으로 선을 대서 어느 지점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다가 딱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강의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지점이 그런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성심 라인 만나고 그렇게 만났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리가 이제 7만 원대였었는데 여기서 이걸 좀 삭제하고 그런 이제 목표 주가를 얼마를 잡냐면 지난 시간에 이 얘기했듯이 그죠? BPS 대비 몇 배라고 그랬죠? BPS 청산 가치 대비 좀 어렵죠. 그죠? 이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은 BPS 대비 자, 몇 배라고 그랬어요? 자, 2배라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2.5배가 정상이나 우리는 2배까지만 가자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7만 5천 원이면 그러면 15만 원. 예를 들어 7만 원이면 14만 원. 여기까지만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여기서 만났으니까 LG이노텍 목표가는 직접 이 자리가 여기서 매수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하자. 즉 어디냐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가 지금 14만 원이 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7만 원대였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는 무슨 클럽이라고 그랬어요? 나이트 클럽이라고 그랬죠. 그죠? 나이트 클럽. 나이트 클럽. 그러니까 여기는 막 팔딱팔딱 뛰잖아요. 예? 변동성이 강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라고요? 나이트 클럽. 자, 이제 나이트 클럽 왜 팔딱팔딱 뛴다고요? 뜨거워서 그래. 뜨거워서. 예, 이제 바닥에 불 지피니까 막 뜨거워서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들이 자주 가는 거죠. 이 친구들은요, 나이트 클럽 안 가요. 이 친구들은 나이트 클럽 안 갑니다. 그죠? 예? 안 가요. 어디 가요? 아, 더 좋은 데 가겠지. 필리핀. 자, 이거 안 가요. 나이트, 이 사람들 안 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표현이 제가 아주 예를 참 기가 막히게 들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여기서 끝을 내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여기 더운데 좀 더,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비로소 욕심을 놓으면 보이는 것을. 자, 다시 한번 갈게요. LG이노텍인데, 여기 이제 BPS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BPS. 오케이 되죠. 그죠? BPS가 뭐라고 써요? 청산가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7만 5천 원이라고 써 있죠. 그죠? 이게, 여기 애뉴얼 이렇게 써 있고, 여기에 네쿼터 써 있죠. 그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년 그 얘기예요. 그죠? 년. 얘는 분기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연, 분기.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써놨어요. 이거는 한글로 써도 돼요. 한글로 써도 되는데, 꼭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자, 보시겠어요? 자, 얘가 2016년, 2017년하고 2라고 써 있는 거는 에스티메이트, 추정치, 추정한다라는 거죠. 추정한다는 건 이제 세상 시쳇말로 뭐냐면 퉁박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지나가 봐야 아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점이죠. 7만 5천 원이니까 그럼 목표가는 얼마 잡아요? 7만 5천 원 더하기 7만 5천 원은 얼마일까요? 그죠? 15만 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도 매수해서요, 수익이 나본 적이 없으니까 굳이 계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대비 목표 주가는 그렇게 잡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LG이노텍이 여기서 만나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쯤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만큼 지금 갔으니까 이 자리가 위대해 보이지만 얘가 없더라면 얘는 별 볼 일 없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우리들이 가리고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추천하면 욕하죠. 그죠? 이것도 종목이냐고 그러겠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만큼 하면 와, 역시 저기서 샀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이제 주식을 좀 진득한치 좀 전업으로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파악하시거든요. 이 정도는 파악하시고,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고, 이제 접해보고 했지만,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들어오신 어떤 초입이거든요. 주식시장.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개 중에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절대 주식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놓고 싶지는 않겠죠. 자, 고맙습니다. 다음 화면 가볼게요. 저 자리였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꼭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어떤 거냐면,
물론 이제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가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제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장부, 즉 기업 분석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기업 분석이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커피 전문점을 하든지 내가 자영업 무슨 뭐 식당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빵집, 큰일 났어요. 빵집. 자, 어떤 빵집을 하든지 여러분들 그 정도는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다시 한번 짚어 갑니다. 자, 이제 매출액이라는 거, 그죠? 매출액. 그죠? 매출액은 다 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출액은 내 돈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매출, 그죠? 원가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매출 원가를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자, 풀빵 장사, 소위 이제 풀빵이라면 모르죠? 지금 세대들은 붕어빵. 붕어빵, 옛날에는 국화빵, 풀빵 이랬어요. 자,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요. 그죠? 야, 매출 오늘 많이 올랐어. 나가서 다 술 사 먹으면 그 다음날 장사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 뭐라고 그랬어요? 총이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이게 다 내 거냐? 이게 아니라고요. 일단 월급 줘야죠. 그리고 정시세 내고 수도세 내고 이것저것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면요. 판매 관리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되게 판관비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죠. 그죠? 왜 줄일까요? 그죠? 되게 이제 판매 관리비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돈이에요, 돈. 그죠? 애들 임금이겠죠. 그죠? 여기서 판매 관리비를 빼주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영업이익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영업이익.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장부에서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 내용이 없고 그냥 매출액,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출액,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다라고 그러면 즉 무슨 색이냐면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 이거는요. 우리가 적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자. 예, 적자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흑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년 대비 전 분기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적자래도 계속 적자 뭐 3, 4년간 적자하다가 3년간 적자하다가 4년째 흑자로 돌아서면 되잖아. 그건 가능하지.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이 빨간색으로 적자가 표현된다는 거는 그 회사가 애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가 물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게임주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니까 계속 투자를 하지만 그러죠. 이게 이제 또 한번 대박 나면 아주 끝내주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정말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종목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빨간색으로 표시됐다 그러면 빨리 치워야 돼요. 그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시한폭탄이에요. 아셨죠? 예.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매출액 영업이익. 근데 우리가 이제 장부를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이 어디 써 있냐면 바로 위에 이제 영업이익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영업이익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단기 순손익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뭐 떼야 되냐면 이제 법인세 떼야 되냐 법인세. 세금을 떼야 되잖아요. 세금을 떼야 돼요. 여기서도 다 자기 돈 아니에요. 세금 떼야 돼요. 세금 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들어가냐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영업외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전에 이제 TV에서 이제 방송할 때 영업외 비용이 뭡니까? 그럼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저녁에 밤 새벽 2, 3시까지 게임하는 애들을 우리가 영업외 비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매일 게임한다고 이제 아버지가 뭐 호적을 파서 나가라는 동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놈의 자식아 그러고 맨날 이제 뭐 엎드려 뻗쳐그러고 빠따치고 막 이러고 막 도망가고 PC방으로 막 가면 또 찾으러 가고 PC방 가면 막 한 3, 4일씩 안 들어오고 막 뭐 이래가지고 이랬던 아들이 프로게이머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돈을 막 몇 억씩 버는 거예요. 막 한 달에. 응? 그러니까 얘가 이제 피곤하니까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자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가서 이제 발로 툭툭 차면서, 야, 인마, 넌 지금 자고 있으면 어떻게, 인마. 넌 빨리 게임이라도 1시간 더 해야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를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대하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기 순손익 이런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순손익 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이제 아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장부를 딱 보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봤을 때 영업이익이 이 딱으로 어떤 딱으로 예 뻘겋게 나오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것도 무슨 뭐 한두 달은 그렇습니까? 한 분기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2분기, 3분기 지나서 3, 4분기 지나서 1년 동안 적자요, 직전 연도 적자, 2년 연속 적자요, 3년 연속 적자요, 4년 연속 적자면 심의 열어서 상장 폐지시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주 현황에서 주주 현황을 보고 주주 현황에서 얘네들이 몇 퍼센트, 20% 이하로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주가 차트는 이쁘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꼭 말씀을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매출액 영업이익.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거 보실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EPS다. 뭐 이런 거. EPS가 뭐냐면요. 주당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 뭐 EPS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퍼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네? EPS 퍼. 자, EPS가 뭐냐면, EPS, 이것도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EPS, 많이, 아셨죠? 그죠? EPS. EPS가 뭐냐면, 내가 주식을요, 10,000원 주고 주식을 샀는데, 10,000원에 주식을 샀는데, 1년이 딱 됐는데, 얼마가 됐냐면, 15,000원이 됐어요. 15,000원. 15,000원. 자, 이게 1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얼마가 됐냐면, 1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얼마 번 거요? 그래, 5,000원 번 거예요, 5,000원. 아셨죠? 5,000원. 이게 EPS예요, 주당 순이익. 이해 가셨어요? 주당 순이익 5,000원이요. 그러면 내가 원금을 회복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1년에 5,000원 벌었으니까 2년 걸리는 거예요. 2년. 그러니까 뭐냐면 10,000원 나누기 5,000원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익하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0이잖아요. 이거 우리 국민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2라는 숫자는 뭐냐면 퍼예요. 퍼가 2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럴 수는 있죠. 내가 10,000원 주고 주식을 샀는데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면 그건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이번에는 10,000원 주고 주식을 샀는데 1년이 됐는데 얼마가 되냐면 11,000원이 됐다 그러면 얼마 번 거요? 1,000원 번 거요. 그럼 주당 순이익은 1,000원 이러는 거예요. 그걸 EPS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럼 내 원금 회복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10년 걸리는 거예요. 10년.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퍼라고 그러는 거예요. 퍼. 근데 이거를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예? 평균표 어쩌고 뭐 섹터별로 뭐 어쩌고 이거 가지고 막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주식하는데. 예? 주식하는데 아무 없어요. 내가 주식에서 내가 포착해서 매수하는 그 포착을 그 포인트를 찾는 데는 무슨 세무사 할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일단 영업이익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영업이익. 오케이. 자, 제가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부채 비율이라고 그랬죠. 부채 비율. 예, 부채 비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예요? 부채 비율은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150% 이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유보율이라고 있어요. 유보율. 예, 유보율은 몇 퍼센트냐면요. 1000% 이건 반대로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저기 유보율이요. 700%예요. 1000%가 아니라 유보율이 700%예요. 유보율이. 자, 여기다 좀 다시 쓸게요. 유보율이요, 소장님. 1000%가 아니라 700%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부채 비율은 얼마요? 했더니 예, 부채 비율은 40%인데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150과 1000을 두고 요게 100으로 내려가면 얘도 좀 내려가도 괜찮고요. 얘가 40이면 얘가 좀 더 내려가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야지. 그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쓸게요. 자,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150% 이하여야 되고, 매출 됩니까? 영업이익은 무슨 색? 검정색, 또는 까만색, 또는 꺼목색이면 됩니다. 자, 고마워요. 자, 부채비율 안 그럴게요. 자, 여기 부채비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보율. 예, 유보율은 몇 퍼센트? 1000%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짜자잔, 뭐라고 했어요? 청산가치, 성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BPS라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청산가치,
청산 가치는 뭐라고? 내가 무슨 장사를 하는데 내 더러워서 못하겠다 때려칠래, 정리할래, 청산할래 그랬죠. 그죠? 청산한 거예요. 그죠? 5억 들여서 제가 저기 커피 전문점 차렸더니 젠장 옆에서 커피 전문점 개업하면서 한 달간 공짜, 아니 한 달이 아니지. 일주일간 공짜. 그래서 좀 참았더니 이제 좀 내 거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또 바로 옆에 또 커피 전문점이 차리더니 여기도 일주일간 공짜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커피 좀 팔려고 그러니까 또 건너편에 또 가게 커피 전문점이 하나 생겨났는데 또 일주일간 공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몇 달이 가더래요. 정말 실제 있는 일입니다. 아니 일반 소비자가 새로 개업해서 커피 일주일간 공짜로 준다는데 거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줄 서 있는 거예요, 거기만. 야, 점심 먹고 사람들이 다 고기 맞춰서 줄 서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어떤 같은 업종이면 좀 이게 좀 거리를 두고 좀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정부에서 좀 해줄 일이죠. 그런 거는. 그렇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다 못하겠다. 내가 때려친다라는 거죠. 얼마 들였어? 예를 들어서 5억 들여서 했는데 다 이것저것 정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한 2억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청산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밀린 거 다 내고 월세 내고 그죠? 애들 뭐 재료비 주고 뭐 하고 나니까 2억 남았다라는 거예요. 주식은요. 상장된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유가증권이라고 그래서 그걸 한 주로 나눈 금액을 우리가 BPS라고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BPS가 아까 LG 이노텍 봤듯이 한 7,500원 이렇게 되잖아요. 7,500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죠? 어떤 지점에서 그죠?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지점이 7,500원대인데 장부 보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 유보율, BPS가 괜찮아. 그러면 조금씩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 꼭 닫고 조금씩 세워라 내워라. 그러다 보면 주가가 더블 되는 거죠. 조금씩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샀더니 한 1억 사고 2억 샀어. 근데 이게 더블 되면 4억 되고 2억 되고 6억 되는 거예요. 사자마자 왜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 거예요? 네가 팔면 가. 아셨죠? 예,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건 로또가 아니라니까요. 아셨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어요? BPS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사실 PBR도 알긴 알아야 돼요. PBR도 알긴 아니까 시장에서 몇 배로 배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 근데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현재 가치, 가격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이데일 TV 이제 개국 10주년인데요. 제가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어떤 애널리스트가 어떤 증권회사 직원이 TV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딱 추천하는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재무제표를 딱 들어가 봤더니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종목을 주더라 그러면요. 걔는 삐리리예요. 자, 고맙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테스라는 종목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50, 20, 60, 120이라는 차트고요. 단순 5, 20, 60, 1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정말 깔끔한 이평선이라는 건요. 이 세상에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이평선은 없지. 그냥 삐뚤빼뚤 돼 있죠. 장기 이평선은 좀 반드시 쭉 뻗어나가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50, 20, 60의 이 선은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어서 5일선 매매가 됐네, 골든크로스네, 데드크로스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테스라는 종목을요. 과감하게 화살표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한번 삭제해서 깨끗하게 딱 놨더니요. 제 식대로 놓은 겁니다. 뭐라고 놨어요? 여기 거래량 20은요. 지수 20이라고 그랬고요. 이쪽에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201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40에 65에 그다음에 108에 제가 201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기억나세요? 자, 그러니까 이 지점 어느 지점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지점은 뭘 하냐면요. 지지를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차트를 딱 펼쳐봤을 때 201선을 놓은 거는 좀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주가가 갔는지 한번 제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얼마라고 써 있냐면요. 7,000원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얼마라고 써 있냐면 34,000 뭐 몇백 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저 화살표 그래. 여기서 사서 내가 여기서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잘 보세요.
7,000원에 산 거예요. 7,000원에. 7,000원에 사면은, 자, 이게 지금 몇 배까지 갔냐면,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7일은 7. 그렇죠. 미안해요. 자, 7이 14. 우리 구구단해요. 그죠? 73, 21. 그리고 74, 28이고요. 75는 이리 갈게요. 75, 그죠? 얼마요? 35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34,200원 좀 더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배 간 거냐면 5배 간 거예요. 5배. 여기서 1억을 샀으면 5억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저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지금부터 서서히 한 번씩 가도록 합니다. 어떤 도구를 가지고 가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종가 상각에 40에 65에 200. 근데 기준은 400선 황금색 선이더라. 그리고 성심 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넘버 1입니다. 그죠? 우리 조직의 보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7은 넘버 2, 얘는 또 넘버 3. 서로 맨날 싸우죠. 그죠? 자주 만나서, 자주 만나요. 그죠? 그런데 성심 라인은 1년이나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큰 형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7 이평선은 칼잡이라고 그랬죠? 개파락해서, 그죠? 개파락 시작해서 2분의 1 지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크와 헌터는 사냥꾼이고 포크는 그렇죠. 찍는 거죠. 그죠? 얘네들은 용병이에요. 다른 조직에 있는 애들이 다시 이쪽으로 온 거고. 자, 이 라인은 뭐냐면 이거는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337은 죄송합니다. 이번 강의에는 계획에 없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쓸데없이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놨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집어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좀 복잡하고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거야. 한 2년 후에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테스라는 종목인데 아까 보셨던 그 지점 이거 보이십니까? 이 파란색 선은 이게 이제 성심 라인이라는 건데 이거는요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니라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갔다가 실컷 놓고 다 하고 다시 오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성심 라인. 자, 이해 가십니까? 이 자리를 제가 여기다가 지금 확대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날에 딱 갔다가 지금 2분의 1 지점, 근데 잘못 그랬네? 자, 2분의 1 지점을 딱 갖다 부딪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날에 누가 왔냐면, 자, 여기가 뭐냐면 이제 필리핀에서 비행기 타고 큰형님이 오신 거예요. 큰형님 오신 거예요. 그죠?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이제 다 집합시켜서, 야, 큰형님 인천공항에 오셔가지고, 저 어디 횟집에 지금 들어와 계시니까 다들 모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다시 화면 넘어가서 이 자리 확대한 거고요. 자, 여기가 지금 성심 라인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지금 가져다가 여기다가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날에 과연 큰형님이 도착해서 조직이 다시 모여지느냐. 그러니까 주포가 그렇고 기관이 그렇고 외인도 똑같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개인 투자를 괴롭히고 돈을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심 라인 만났으면 전화할 겁니다. 그죠? 자, 누가 왔어요? 자, 이 자리가 지금 확대한 건데 그 다음에 누굴 불렀냐면 777을 부른 거예요. 그죠? 야, 777 쌍카로 오라고 그래. 그렇죠? 자, 밑둥지를 딱 끊어버린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캔들이 있는데, 그죠? 밑둥지. 자, 기존에 어떤 이평선의 개파락에서 종가를 크게 형성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자, 형님 오셨습니까? 건강하시죠? 하고 지금 얘가 이제 777이 온 거예요. 그들은 다 어디 갔냐? 예, 좀 있으면 다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성님. 그런 거죠. 자, 그럼 이제 누가 오냐면 갑자기 이제 이 G7이라는 애가 온 겁니다. G7이가 딱 와서 형님 건강하십니까 형님? 그러고 여기에 딱 모이는데 정확하게 이날에 G7이 딱 만나면서 여기에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딱 평균치가 값이 같아지는 겁니다. 무슨 값이? 자, 성심 라인과 G7의 값이 똑같아지면서 가격대가 7,000원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화해서 야 G7 남바스는 어디 갔어? K7 어디 갔어? 형님 저 지금 들어옵니다. K7이 다시 여기 들어온 겁니다. 녹색선이 여기서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까지 값이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열리죠. 녹색선 다시 열리면서 가죠. 그러니까 어떠한 지점에 이야기를 하자면 수렴을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 어떤 수렴 구간에 이렇게 캔들을 하나를 가져다 놓는 그런 이동평균선은 전 세계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누가 만나면 K7 만났어요.
야, 아그들도 다 어디 갔어? 형님, 저 헌터입니다. 하고 헌터가 온 거예요. 점선의 헌터가 또 중심을 딱 파고드는데 어떠한 날에 이 날에 성심라인 G7, K7 다 만나는 거예요. 형님 건강하십니까? 이제 작전 세력이 여기서 다시 들어와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누가 들어오냐면 그 이름도 거룩한 바로 포크란 애가 얘는 헌터였고요. 자, 포크가 뒤늦게 달려서 큰 데를 올립니다. 성님, 포크입니다, 형님. 그런 거죠. 포크는 어디를 찍냐면 종가를 찍어요. 나머지는 중심 2분의 1을 찍는데 그 이야기는 방송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방송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관과 소위 자기가 고수라고 하는 자칭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외인 세력도 있겠죠. 그죠? 이 자리 11월 달입니다. 그죠? 이 자리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만났다라는 겁니다. 큰형님 만나고, 그죠? 큰형님 오고, 77 오고, 그리고 G7, K7, 헌터, 포크, 이 한 자리에 모여들 때라는 겁니다. 이 한 자리에 모여들 때가 바로 매수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이 가격대가 7,000원대라는 겁니다. 이 가격대가 7,000원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났으면 내가 이걸 과연 사도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는 장부를 보면 되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 자리, 지금 기억나십니까? 이 자리에서 성심라인 큰형님 오고 G7, K7, 777 다 헌터 포크까지 모인 이후에 주가가 무려 5배로 간다는 거죠. 이 자리는 끝까지 5배 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목표가를 어떻게 할까요? 2배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2배지만 2배 이상 여기서 매도하라고 어디 장부에 써 있더라는 거죠. 어떤 장부에 어떻게 써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씩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겁니다. 여기서 과연 여러분들은 매수해서 가만히 들고 가는 게 이게 개인 투자자의 숙명이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서 막 날아가는 게 그건 주식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주식 기본적 선택, 기본적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면 지분 보자고요. 자, 국민연금공단이 이 종목 7%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충일이회 11인 그리고 30일에 7% 지분이 있으니까 20% 이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라고요? 그냥 색깔만 보자고 그랬죠. 직전년보다요. 매출액 늘고요. 예, 영업이익도요. 거의 3배 반 정도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정색이면 된 거고요. 자, 부채 비율 유보율이 있어요. 얼마예요? 야, 150인데 자, 24%요. 끝내줘. 자, 1000% 이상인데 1427%다라고 그러면 오케이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야,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예, 끝났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할 말은 많고 한 2-3시간씩 그냥 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요, 이데일리 온에서요,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예, 오셔서 이런 내용 더 좀 디테일하게 들으실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매주 저는요, 대전서 올라오는데요. 매주 토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오전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제가 선착순 10명 무료 강연에 신청하니까요. 또, 저를 뵙고 싶은 분들은요, 매주 토요일 날 무료 강연에 참석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10명이고요.